연인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기쁜 게 아니라 숨이 막혔어. 도망치고 싶었어. 왜 그런 걸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야. 사실 4명 중 1명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대부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장치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보호장치가 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까지 알게 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처음엔 설렜어.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완전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나 너 진짜 좋아해.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우리 주말마다 만나자. 이 말에 숨이 막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나도 이 사람 좋아하는 건데. 근데 왜 부담스럽지? 왜 도망치고 싶지? 처음엔 그냥 넘겨. 피곤한가 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근데 이게 반복돼. 상대가 다가오면 올수록 나는 자꾸 한 발 뒤로 빠져. 카톡 답장을 일부러 늦게 해. 만나자는 말에 핑계를 대기 시작해. 상대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별일 없어. 라고 해. 별일이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러다 갑자기 상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어제까지 귀여웠던 말투가 오늘은 거슬려. 밥 먹는 모습이 갑자기 별로야. 웃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유 없이 식어버려. 아니, 사실은 식은 게 아니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은 거지. 헤어진 전 애인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 그때 그 사람이 더 잘 맞았나?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했으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 이런 행동들 있잖아. 결점 찾기, 이상형 판타지, 관계에서 슬쩍 빠지기.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해.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무의식이 자동으로 거는 브레이크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네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가까워지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뇌가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 친구 관계는 멀쩡해. 직장 동료랑도 잘 지내. 술자리에서 웃기는 얘기도 잘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교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 그런데 유독 연인 관계에서만 이렇게 돼. 친밀감이 깊어지는 순간, 나한테 의존하거나 내가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도망치고 싶어져. 상대가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무서워져.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나는 원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누구를 만나도 결국 이럴 거야. 혼자가 편하다고 자기한테 말해. 근데 진짜 혼자가 편한 게 아니잖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외롭잖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야.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벽이 올라가는 거야. 이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전체 인구의 약 25%가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 4명 중 1명이야. 미국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한 데이터에서도 22%가 넘었어.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네가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 패턴에는 이름이 있어. 그리고 원인도 있어. 근데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가 어릴 때 만들어진 거거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좀 소름 돋을 거야. 이 보호장치가 처음 작동한 순간으로 가보자. 1970년대에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 엄마와 아기를 한 방에 둬.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 엄마는 옆에 앉아 있어. 그러다 엄마가 일어나서 방을 나가. 보통 아기들은 울어.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무섭잖아. 근데 어떤 아기들은 안 울어. 엄마가 나가든 말든 표정이 똑같아. 장난감만 만지작거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야. 엄마가 다시 들어와. 보통 아기들은 엄마한테 달려가잖아. 울다가도 안기면 금방 진정되고. 근데 아까 그 아기, 엄마가 돌아와도 쳐다보지도 않아. 무관심해. 엄마가 안아주려고 해도 고개를 돌려버려.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연구진이 추적했어. 이 아기들의 집에서 뭐가 달랐는지. 답은 단순했어. 이 아기들은 전에 울어본 적이 있어. 배고파서 울었어. 무서워서 울었어. 안아달라고 울었어. 근데 아무도 안 왔어. 엄마가 바빴을 수도 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을 수도 있어. 이유는 다양해.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하나야. 내가 울어도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이 아기는 학습해.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누군가한테 기대봤자 실망만 한다는 걸. 이게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만들어져. 말도 못하는 시기에 몸으로 먼저 배우는 거야. 의존하면 다친다. 이게 아기가 스스로 만든 생존 전략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부모 탓만 하는 게 아니야. 아기마다 타고난 기질이 달라.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아이는 더 크게 반응하고 어떤 아이는 덜 반응해. 타고난 기질과 양육자의 반응이 맞물려서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야.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도 있어. 부모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관여해서 생기기도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안 돼, 저건 위험해. 간섭이 너무 세면 아이는 반대로 벽을 세워.
아무도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 이것도 결국 같은 구조야. 가까운 사람이 부담이 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거리를 두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지. 근데 이게 어릴 때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잖아. 크면서 달라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이 패턴은 생존 전략으로 저장됐기 때문이야. 뇌가 위험 신호로 기억해버린 거야.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가까워지려는 시도가 오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 의식적으로 괜찮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해도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이미 너무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회피형이 연애할 때 이상하게 느끼는 그 감각이야. 분명히 상대가 좋은데, 분명히 잘해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야. 네 뇌가 오래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거야. 그 지도에는 친밀한 뼈골 위험이라고 적혀 있어. 지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혼자서는 쉽지 않아.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이 보호장치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거야. 연인이 사랑해라고 하면 머리는 기뻐해.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해. 어릴 때 배운 그 신호가 올라와. 가까워지면 다쳐.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사랑이 올라오면 동시에 공포가 올라와서 브레이크를 거는 구조인 거야. 좋아하는 감정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밀어내. 일부러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야.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쳐야 하니까.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럼 나는 평생 이러고 사는 건가? 아니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 그 전에 먼저 이 보호장치가 연애에서 어떤 지옥을 만드는지 보여줄게. 한 커플이 있어. 한쪽은 연락이 30분만 안 와도 불안해지는 사람이야. 다른 한쪽은 연락이 자주 오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잘 돼. 불안한 쪽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회피하는 쪽은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심이 돼. 근데 관계가 깊어져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돼. 회피하는 쪽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해. 답장이 늦어지고 주말 약속을 피하고 나 좀 혼자 있고 싶어를 자주 꺼내. 이건 아까 말한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거야. 가까워질수록 몸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불안해지지. 그래서 더 다가가.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다가감이 회피하는 쪽한테는 압박이 돼. 더 숨이 막혀. 그래서 더 멀어져. 그러면 상대는 더 불안해지고 더 다가가고 다가가면 도망치고 도망치면 더 다가가고 이게 끝이 없어.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에 빠진 커플은 헤어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 그리고 이 조합이 양쪽 모두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관계라는 결과도 있어. 둘 다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서 불안한 쪽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은 건데. 그 마음 완전히 맞아. 억울한 거 당연해. 근데 회피하는 쪽도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아까 봤잖아. 어릴 때 만들어진 보호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 근데 가까워지는 순간 몸이 얼어버리는 거거든. 도망치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서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괴로워해. 양쪽 다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양쪽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서로의 보호장치가 정반대로 작동하니까 좋아할수록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구조에 갇히는 거야.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패턴의 문제야. 그래서 딱지를 붙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넌 회피형이니까 문제야가 아니라 서로한테 어떤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자는 거야. 이해하면 싸움의 방향이 바뀌거든. 상대를 향하던 화살이 문제의 구조를 향하게 돼. 이 악순환이 특별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 이게 서로를 점점 극단으로 밀어붙이거든. 회피하는 쪽은 더 단단히 문을 잠그고 불안한 쪽은 더 세게 두드려. 시간이 지날수록 둘 다 원래보다 더 심한 패턴을 보이게 돼. 원래 회피 성향이 강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관계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다치게 되고 원래 불안감이 크지 않았던 사람도 이 관계에서 불안이 증폭돼. 이 조합이 서로의 최악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나 왜 그랬지? 가 나오는 거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해.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을 열겠지?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확인하려 들어. 근데 그게 오히려 회피하는 쪽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방법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정반대야. 회피형한테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내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면 안심하겠지? 근데 그 반대거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잠금을 더 걸어버려. 무서우니까.
근데 조용히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달라.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어. 아무도 안 두드리니까. 안전하니까. 회피형의 잠금 장치를 푸는 핵심이 이거야. 밀어붙이지 않는 것. 안전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네 감정을 말할 때 상대를 탓하지 마. 너 때문에 불안해가 아니라 나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로 바꿔. 주어를 나로 돌려. 나는 느낀다. 나는 필요하다. 나는 원한다. 이 세 가지 동사만 써.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연락을 안 해? 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쪽은 완전히 달라. 앞에 건 공격이야. 뒤에 건 솔직함이야. 회피형은 공격을 받으면 문을 닫아. 근데 솔직함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 두 번째, 네가 어떤 유형인지 인정해. 나는 불안형이라 확인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편이야. 그래서 가끔 집착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널 좋아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먼저 자기 패턴을 꺼내놓으면 상대도 자기 패턴을 인정하기 쉬워져. 방어할 이유가 없어지거든. 세 번째, 일관되게 곁에 머물러. 회피형이 거리를 둘 때 쫓아가지 마. 근데 사라지지도 마. 그냥 거기 있어. 매달리지 않으면서 떠나지도 않는 사람. 심리학에서 이걸 안전기지라고 해. 아이가 놀다가 무서우면 돌아오는 엄마 품 같은 거야. 넌 언제든 와도 돼. 나는 여기 있을게.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을 다 실천해도 이 한 가지만 하면 전부 무너져. 최후 통첩이야. 지금 당장 대답해. 나 아니면 끝이야.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 회피형한테 최후 통첩은 사형 선고야. 잠금 장치를 푸는 게 아니라 용접해버리는 거야. 영영 안 열려. 조급하면 져. 진심을 압박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 진심은 무기가 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모든 방법은 300만 부가 팔린 심리학 책 어태치드에서 나온 연애소통 원칙이야. 15년 넘게 검증된 방법이거든. 근데 이 책에서도 명확히 말해. 이건 상대를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회피형 본인이라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거리를 둘 때 상대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조용함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어. 잠금 장치를 존중해주는 거야. 그럴 때 상대가 도망간다고 확신하고 먼저 끊어버리는 게 회피형의 또 다른 패턴이거든. 어차피 나한테 질릴 거야 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 근데 그 판단이 자기 보호장치가 만든 왜곡일 수 있어. 한 번만 그 판단을 5분 보류해봐. 그 5분이 다를 수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야. 지금까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얘기했어? 근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나 자신이야. 여기서 하나만 확실하게 해두자. 네가 이런 건 네 잘못이 아니야. 타고난 기질이 있고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이 있어.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지금의 보호장치를 만든 거야.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기였을 때 살아남으려고 만든 전략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 사람의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어.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연구 결과야. 어릴 때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던 사람도 어른이 된 후에 안정적인 애착으로 바뀐 사례가 있어. 이걸 추적한 종단 연구가 있는데 결과가 좀 놀라워. 약 30%에서 50%가 애착 유형이 바뀌었어. 3명 중 1명은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냐고? 핵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자기 패턴을 아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느꼈잖아. 그게 이미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 꼭 연인이 아니어도 돼. 상담사도 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돼.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그 경험이 쌓이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배워. 실제로 정서중심 치료라는 게 있어. 회피형과 불안형 커플한테 특히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 서로의 두려움을 알아가고 새로운 반응 방식을 연습하는 구조야. 심지어 2025년에는 뇌파파로 애착 유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어. 설문지 없이 뇌 신호만으로. 이제 그만큼 이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사랑받는 게 불편한 건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야. 어릴 때 만들어진 보호장치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네가 그걸 알았잖아. 사람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 알면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이미 시작한 거야. 이게 난데? 느꼈다면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든. 근데 넌 이제 알아.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구독해두면 다음 편 나올 때 바로 볼 수 있어. 다음 편은 불안형 애착이야.
회피형의 반대편에서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 댓글로 네 경험도 나눠줘. 읽으면서 나도 많이 배우거든.